한국의 야심찬 국방계획이 미국의 반대에도 일본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런 한국 계획은 일본의 야망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2020년 8월 한국 정부는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계획에 포함되었는데, 2021년 건조를 시작, 2033년경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이는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계획이라며 관련 보도를 쏟아내었는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기본적으로 공격위주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건조하려는 항공모함은 함재기와 다양한 미사일 탑재 등을 고려할 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엔 한반도 지형이나 남북의 배치 상황을 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를 일본 언론 JB 프레스가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최신호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인 피터 스시우 씨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스시우 씨는 한국이 왜 경항공모함을 보유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일본 해상전력 강화 위협에 대한 대처가 주요 목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건조를 결정한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은 과연 북한에 대한 대처가 목적인가 질문하면서, 사실은 일본 군사력을 억제하고 공세를 취하려는 전략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모함에 탑재될 기종인 F-35B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이륙 및 착륙 능력을 갖추며, F-35B를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현재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뿐인데,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세 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항공모함 사업을 발표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분석하며 이 사업이 왜 일본을 위협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항공모함 건조 목적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인근의 역과 먼 바다의 해상 교통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밋밋하기까지 한 이 말을 기고문에서는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기본적으로 지상 전력이고, 그 전력의 억제와 반격도 당연히 지상 전력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군, 해군의 전력 강화는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북한이 일으키는 유사시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항공모함을 요구하는 작전 활용은 아주 낮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국의 해군 공군의 전력 강화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즈모 구축함을 개조하여 최첨단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실제 경항공모함으로 개량하기로 한 일본의 이러한 군사력 팽창 움직임에 한국이 자극을 받았다는 해석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일본의 군사 팽창을 항상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을 잠재적 적국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4년 김영삼 전봇대를 거론하면서 당시에도 한국은 육해공 전력 배치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군과 공군에 투자한 일을 거론했습니다. 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은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삼고 공군과 해군 증강에 너무 투자하려 한다고 한국 정부에 경고했었다면서, 당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지상 전력의 강화를 최우선시키는 것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국의 김영삼 정권은 구축함과 잠수함, 심지어 고성능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고,
공군과 해군 전력 강화에 국방비를 투입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그 배경이 되었던 한국 정부의 인식은 북한의 군사 위협은 곧 희미해질 것이고 일본 군사력이 정면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대일 경계의 위험한 인식이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 보조를 취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김영삼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믿지 못하고 일본을 적대시하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책을 보면 이번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일본을 향한 적개심의 표현이며 일본을 경계하고 일본의 야망과 경쟁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기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JB프레스 기사를 보면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일본이 자신을 한국이 믿지 못한다며 썽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 전반에 흐르는 일본의 인식을 보면 계속 강력해지는 한국의 국방력도 거슬리는데 그것도 국산 항공모함을 제작하고 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한국 침탈이 어려워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받는 압박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부정해도 일본은 스스로 저지른 악행에 언제든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약했을 때는 한국은 언제든 만만한 상대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한일 양국의 모든 부분이 역전되어 가고 있고 일본은 물론 미국도 전처럼 쉽게 제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군사력 평가에서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다는 많은 군사매체의 분석과 전현직 주한미군 주일미군 사령관의 인터뷰가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아직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위안 삼는 일본이기에 더더욱 한국이 추진하는 해군 공군의 전력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깊이가 다를 뿐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은 알고 그 갈등이 존재하는 한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일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